네 잘난 아들 새끼가 다음은 또 없을 것 같아? 처가 덕에 잘 먹고 잘 살던 당신 아들 앞으로 얼마나 잘 살지 지켜보라고. 저는 정말 화가 나서 반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밥상을 뒤엎었죠. 3번이나 바람을 피운 사위. 저희 가족이 어떻게 이런 배신을 당하고 어떻게 복수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김정자, 61살입니다. 남편 철수 씨와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 집안은 지역에서 꽤 알려진 가문이에요. 특히 시동생 한상철이 시의원을 하고 있어서 인맥이 넓거든요. 그 덕분에 사위 민수도 사무용품 온라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죠. 상철 씨가 소개해준 은행장님 덕분에 대출도 쉽게 받고 공동구매 사업으로 매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처음엔 정말 좋은 사위였어요.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한테도 친아들처럼 잘했거든요. 결혼 3년간 행복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결혼 3년 6개월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이가 울면서 집에 와서 민수가 필라테스 강사 최은영과 6개월간 불륜을 저질렀다고 했어요. 민수보다 4살 어린 여자였어요. 민수는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저는 일단 이 일을 중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정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수진아, 한 번의 실수일 수도 있어. 민수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자. 수진이를 설득해서 용서해주자고 했어요. 그 후 민수는 정말 모범적으로 살았고 하은이가 태어나자 좋은 아빠가 됐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하은이가 4살이 되던 해였어요. 민수는 그동안 정말 모범적으로 살면서 사업도 잘 풀렸어요. 상철 씨가 소개해준 거래처들 덕분에 매월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왔거든요. 아침마다 민수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도했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그의 뒷모습은 성실한 사업가 그 자체였거든요. 첫 번째 일 이후로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번에 아파트를 더 큰 곳으로 이사하려고 해요. 민수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어요. 하은이도 커가고 수진이도 넓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한다면서요.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주말마다 하은이와 놀아주는 민수의 모습은 정말 완벽한 아빠였어요. 놀이공원에 가서 하은이를 어깨에 태워주고 집에서는 블록을 같이 만들면서 웃고 있는 모습. 수진이도 그런 민수를 보면서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사업이 잘 될수록 자신이 느끼는 건 성취감이 아니라 의존감이었을 테니까요.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가끔 들리는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박 대리, 처가 빼기 든든하니까 좋겠네요. 아, 한상철 의원님이 처남이시죠? 부럽습니다. 이런 말들이 민수의 자존심을 조금씩 갉아먹었을 거예요. 자신의 실력으로 이룬 성공인지 아니면 처가의 도움 덕분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을 테고요. 그런 상처받은 자존감을 다른 곳에서 위로받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그해 가을, 또 그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 민수 오빠가 또 바람을 폈어요. 수진이가 집에 와서 한 첫마디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했거든요. 누구와? 최은영이요. 또 그 여자와.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같은 여자와 또 만났다는 거였어요. 분명히 끊었다고 했는데 3달 전부터 다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는 필라테스 센터 주차장에서 민수가 최은영과 함께 있는 걸 직접 봤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확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였어? 석 달 전부터였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고 그것도 같은 여자라니. 이건 실수가 아니라 확신범이었어요. 그날 밤 민수가 집에 왔을 때 저는 바로 불러 세웠어요. 민수야, 앉아보자. 거실 탁자 앞에 앉은 민수의 얼굴은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최은영이라는 이름을 꺼내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또 최은영이랑 만났지. 어머니, 그게 뭐야? 아직도 발뺌할 거야? 민수는 처음엔 발뺌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본 걸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무릎을 꿇었어요. 또 죄송해? 2년 전에도 똑같은 말 했잖아. 민수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제발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번엔 달랐어요. 첫 번째는 제가 중재했지만 이번엔 수진이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수진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하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민수 오빠.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어요. 민수 오빠, 저는 하은이에게 상처 주기 싫어요. 수진이가 하은이 방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아이는 잠들어 있었지만 수진이의 마음속에는 하은이만 있는 것 같았어요.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제발 그 여자와 깨끗하게 정리하고 돌아와 주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은이가 아빠 없이 크는 건 너무 불쌍해요. 저도 이 가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수진이는 민수에게 몇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핸드폰 완전 공개, 회사 외에는 혼자 외출 금지, 주말에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가족 상담받기 등이었죠. 민수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번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 후 1년 반 동안 민수는 정말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회사에서 바로 집에 오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죠. 가족 상담도 받으면서 관계 개선에 정말 노력했고요. 수진아, 요즘 어때? 민수 오빠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상담 받으면서 서로 많이 얘기하게 됐고 예전보다 훨씬 솔직해졌어요. 그래? 다행이네. 네,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민수가 진짜 정신을 차렸다고. 수진이의 간절한 부탁이 민수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거든요. 하은이도 아빠와 더 가까워졌어요. 민수가 매일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주고 주말마다 놀이공원이나 박물관에 데려가더라고요. 할머니, 요즘 아빠가 너무 좋아요.
매일 같이 놀아줘요. 그래? 우리 하은이가 행복하구나. 수진이도 서서히 웃음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요. 민수 오빠가 예전보다 훨씬 자상해졌어요. 그렇게 1년 반이 지났어요. 민수는 정말 변한 것 같고, 우리 가족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처가의 도움으로 사는 것에 대한 자괴감, 남성으로서의 자존심 상처 같은 것들, 최은영과의 관계에서 뭔가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했다고 착각했던 건 아닐까 싶어요. 그 평화는 다시 한번, 그것도 더 충격적인 방법으로 깨질 운명이었어요. 하은이가 6살이 되던 해 봄이었어요. 민수는 두 번째 불륜 이후로 정말 모범적으로 살았는데 또다시 그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수진이가 하은이를 유치원에 데리러 갔다가 다른 학부모한테 들었어요. 요즘 민수가 필라테스 센터에 자주 간다는 얘기였어요. 수진이 엄마, 혹시 민수 씨가 운동을 시작하셨나요? 운동이요? 네, 최근에 필라테스 센터에서 자주 봤거든요. 최은영 강사님과 개인 레슨 받으시는 것 같던데.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다고 했어요. 최은영, 그 이름만 들어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대요. 언제부터 그렇게 다니셨어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6개월. 민수는 6개월 동안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운동이라는 핑계를 대면서요. 집에 와서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민수 핸드폰을 확인했대요. 비밀번호는 하은이 생일로 그대로 설정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메시지함을 보니까 최근 6개월간 지워진 메시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지만 완전히 지우지 못한 흔적들이 있었어요. 통화 기록에 은영쌤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있었고 자주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어머니, 또 그 여자예요. 최은영이요. 수진이가 저한테 전화한 목소리는 정말 차가웠어요. 이번엔 울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게 사실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최은영이라고? 네, 첫 번째, 두 번째 그 여자요. 민수 오빠가 또 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였어요. 그것도 같은 여자와 계속해서. 수진아, 민수가 또 바람핀 거 확실해? 네, 어머니. 수진이가 집에 왔을 때 저는 그 아이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때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울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냥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응. 이번엔 끝이에요. 정말 끝. 수진이는 이번엔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남편과 함께 그 아이를 친아들처럼 여기며 뒷바라지에 왔는데 이놈이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야. 그것도 똑같은 여자와 계속해서. 수진아, 민수가 어떻게 알았어? 어제 운동하고 늦게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필라테스 학원을 다녀온 건지 확인해 볼 거예요. 수진이는 민수를 직접 추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다음 날 저와 수진이는 사돈댁으로 향했어요. 마침 안사돈의 행일이라 민수와 수진이는 원래 사돈댁에 갈 예정이었었죠. 둘째 며느리의 솜씨인지 한상 가득 차려진 모습이었어요.
잠깐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민수를 보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야, 박민수! 제가 민수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어요. 항상 민수야 하고 정답게 불렀는데 그날은 정말 화가 나서 그랬죠. 네, 어머니. 민수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얼굴이 평상시보다 굳어 있었거든요. 또 최은영이랑 만났지? 민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번에도 처음에는 발뺌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 뭐야? 필라테스 센터 다닌 거 다 알고 있어. 6개월 동안 운동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어머니, 증거 다 있어. 핸드폰 통화 기록, 센터 출입 기록까지. 아직도 발뺌할 거야? 그제서야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긴 뭘 죄송해. 이게 3번째야.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너 지금 나를 우롱하는 거야?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째야. 그것도 똑같은 여자와.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얼굴이 돌같이 굳어 있더라고요. 민수 오빠, 이번엔 정말 끝이에요. 수진아, 제발. 아니에요. 3번이나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민수는 또 울면서 빌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수진이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있었거든요. 하은이는 어떡하고, 우리 가족은 어떡하고. 하은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민수 없이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이번엔 진짜 다르다고. 다르다고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1번째에도 마지막이라고 했고 2번째에도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또 마지막이야?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사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수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자가 1번쯤은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큰 소리를 쳤어요. 아직도 1번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1번쯤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돈, 만약에 바깥 사돈이 3번이나 바람을 피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어머니는 대답을 못했어요. 시아버지 기호 씨를 흘끔 쳐다보더니 입을 다물었어요. 똑같은 여자와 3번이나 바람을 피웠다면 그래도 용서하실 겁니까? 사돈, 그건 뭐예요? 답해보세요. 시어머니는 말을 못했어요. 당연했죠. 자기 남편이 그랬다면 절대 용서 안 했을 테니까요. 그때 시아버지 기호 씨가 입을 열었어요. 평소에 말이 없는 분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민수야, 너는 정말 잘못했어. 아버지, 1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같은 실수를 하는 놈이 어디 있어? 그것도 가족들 뒷바라지를 받으면서. 시아버지는 평소와는 달리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사돈네 집안이 얼마나 너를 도와줬는데 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은행 대출도 받게 해주고 거래처도 소개해줬는데 이게 뭐야? 죄송하긴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바깥사돈도 민수에게 실망했구나 싶었는데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은 왜 남편을 들어요?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어. 부부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화가 났죠. 그만하세요. 제가 소리를 쳤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여기서 부부싸움이 웬 말입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어요. 사돈도 너무 매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민수가 그렇게 빌고 있는데요.
매정해요? 제가 매정하다고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지난 몇 년간 쌓인 감정이 한 번에 터져나올 것 같았어요. 사돈, 저한테 매정하다고 하실 자격이 있어요? 민수가 첫 번째 바람 폈을 때 누가 감싸줬어요? 두 번째 때 누가 기회를 줬어요? 세 번째인 지금까지 참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도요? 세 번째까지 참아야 해요?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답을 못했어요. 사돈, 저는 민수한테 친아들보다 더 잘해줬어요. 상철이가 은행장님 소개해서 대출받게 해주고, 공동구매 거래처도 소개해주고, 그런데 이게 보답이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지금까지 받은 혜택이 얼만 줄 아세요? 상철이가 얼마나 챙겨줬는데. 잠시 무언가를 고민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밥상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우리 일단 진정하고 밥이나 먹어요.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사돈, 앉으세요. 수진아, 앉아 일단 밥 먹자.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이만 앉으라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수진이 팔을 잡아당겼어요. 아파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이 집안의 며느리로 시어머니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는데 아직도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다니. 벌떡 일어나서 밥상을 뒤엎었어요. 쾅, 쿵, 쨍그랑.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김치찌개가 바닥에 흘러내리고 밥그릇이 산산조각 났어요. 나물 반찬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된장국이 카펫을 적셨어요. 사돈, 뭐 하는 짓입니까?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저도 이제 못 참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어요. 네 잘난 아들 새끼가 다음은 또 없을 것 같아? 저는 정말 화가 나서 방날까지 나왔어요. 처가 덕에 잘 먹고 잘 살던 당신 아들, 앞으로 얼마나 잘 살지 지켜보라고. 시어머니는 말을 못했어요. 깨진 그릇들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수진이가 일어나서 민수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짝! 소리가 크게 났어요. 민수의 얼굴이 역도로 돌아갔어요. 3번이야. 3번이나 똑같은 짓을 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수진아, 아니에요. 첫 번째도 용서해줬고 두 번째도 하은이 때문에 참았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여자와 바람을 피다니. 이혼할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그것도 똑같은 여자와. 최은영이랑 처음 만났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했잖아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3번씩이나 저를 속이면서 미안하다고요? 수진이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민수를 향해 다가갔어요. 민수 오빠,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3번이나 당할 만큼 바보가 아니라고요. 수진아, 제발. 제발 소리 좀 그만해요. 첫 번째도 제발이었고, 두 번째도 제발이었고, 이번에도 제발이에요. 저는 수진이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수진아, 가자. 이제 정말 끝이야. 네, 엄마. 민수가 뒤따라왔어요. 어머니,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더. 저는 돌아서서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민수야,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넌 이미 기회를 3번이나 받았어. 수진이도 말했어요. 민수 오빠, 이제 정말 끝이에요. 내일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절차 시작할 거예요. 수진아, 그리고 하은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민수 같은 아빠는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수진아, 그래도 하은이 아빠인데. 수진이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아빠 자격이 있어야 아빠죠. 3번이나 바람 피운 사람이 무슨 아빠예요? 그래도는 없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우리 민수가 너무 잘못했어. 괜찮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잘못이 없어요. 그날 우리는 시댁을 나서면서 정말로 끝을 냈어요. 더 이상 참을 수도 없었고 참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차 안에서 하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그릇을 던졌어요? 하은아, 할머니가 화가 나서 그랬어. 미안해. 아빠가 나쁜 짓 해서 그래요? 아이가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하은이를 안아줬죠. 하은아, 앞으로는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셋이서 재미있게 살자. 아빠는 안 와요? 아빠는 다른 곳에서 살 거야. 왜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하은아, 아빠가 나쁜 일을 해서 우리랑 같이 살 수 없어. 그럼 하은이는 어떡해요? 하은이는 엄마하고 할머니가 더 잘 키워줄 거야. 정말요? 응, 정말이야.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괜찮아요. 할머니하고 엄마가 더 좋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시원해요. 그러니? 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제대로 말 못했거든요. 이제부터는 우리끼리 살면 돼. 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날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상무들이 밥상을 뒤엎고 시댁을 나온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상철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상철 씨, 시간 있으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형수님. 민수일로 통화하시는 거죠? 네. 그럼 제 사무실로 오세요. 오늘 오후 2시쯤 어떠세요? 좋아요. 그 시간에 가겠어요. 상철 씨는 시의회 의원실이 있는 건물에서 만났어요. 시청 3층에 있는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이었는데 벽에는 각종 감사패와 사진들이 걸려 있더라고요. 지역 유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봉사활동 사진들. 상철이가 얼마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형수님, 앉으세요. 상철 씨는 저를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민수 이야기 다 들었어요. 상철 씨, 정말 미안해요. 이런 놈을 소개해줘서요. 형수님이 뭘 잘못했어요. 저도 몰랐던 일인데요. 상철 씨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옛날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상철 씨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형님은 어떠세요? 실망 많이 하셨죠? 우리 형님이 얼마나 의리를 중시하시는데. 그렇죠. 우리 남편도 마음고생이 심해요. 상철 씨가 민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사업 시작할 때부터 은행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했고 공동구매 사업도 상철 씨가 소개해준 거래처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형수님, 민수가 지금까지 받은 혜택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조금은 알죠. 사업 시작할 때부터 제가 김 은행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보통은 담보도 제대로 없는 신생사업자한테 그런 조건으로 대출 안 해주거든요. 상철 씨가 책상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보여줬어요. 그리고 공동구매 사업도 제가 소개해준 거래처들이 대부분이고요. 매월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의 80%가 제 인맥으로 된 겁니다. 정말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할 때도 제가 아는 업체들 소개해줬고 중요한 계약서 검토할 때도 변호사 친구 소개해줬습니다. 저희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바보였습니다. 이런 놈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도와줬죠. 상철 씨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평소에 차분한 성격인데 그날은 정말 화가 나 있는데 느껴졌어요. 상철 씨, 이제 민수한테는 어떤 도움도 주지 마세요. 부탁할게요. 당연하지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김 은행장님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때 얘기할게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박민수와는 더 이상 거래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상철 씨가 손목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사실 다른 거래처들한테도 연락해야 해요. 그놈 때문에 제 신용에 금이 갔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보증 서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죠. 특히 도덕적인 문제는 더 심각하고요. 그날 오후 상철 씨가 김 은행장님을 만나서 모든 걸 말했대요. 은행장님, 박민수 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그동안 제가 개인적인 인연으로 박민수를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김 은행장이 놀랐대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요. 앞으로는 박민수와 관련된 특별한 배려는 일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사업에서 뒷배경이 사라진다는 뜻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거래처들한테도 알려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으로 추천한 사람이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민수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이 뭐야? 갑자기 거래처들에서 연락이 안 돼요. 김 은행장님도 전화를 안 받으시고요. 그럴만 하잖니? 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 내가 말했어. 상철 씨한테 너 일해서 손 떼달라고 했어.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안 된다고? 네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그래도 사업이랑은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어? 너 지금까지 누구 덕분에 사업했는 줄 알아? 민수는 대답을 못했어요. 민수야, 너는 네 실력으로 사업해온 줄 아니? 상철 씨가 우리 남편 때문에 얼마나 챙겨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야? 은혜를 원수로 갚은 놈한테 계속 도와달라고? 어머니, 민수야, 너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 줄 알아? 다른 사업자들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고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하고. 어머니 제발은 그만해. 이제 네 실력으로만 살아가. 민수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이미 3번째였어. 이제 4번째 마지막이야? 민수야, 이제 정말 끝이야. 앞으로는 네 혼자 힘으로만 살아가.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옆에서 물었어요. 정자야, 너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매정해? 3번이나 바람을 핀 놈한테 매정하다고? 그래도 사업까지. 여보, 민수가 지금까지 받은 도움이 얼만데? 그런 도움을 받고도 가족을 배신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남편도 제 말에 수긍했어요. 그렇긴 하네. 근데 민수가 어떻게 될까? 그건 민수가 알아서 할 일이야. 사실 저도 민수가 어떻게 될지는 궁금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었죠. 며칠 후 상철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형수님, 민수가 저한테 와서 빌더라고요. 그래요? 무릎까지 꿇고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저도 더 이상은 못 봐주겠어요. 당연하죠. 곤란하게 해서 죄송해요, 상철 씨. 아닙니다. 그리고 거래처들에서도 민수 소문이 다 돌았어요. 불륜을 3번이나 했다고요. 누가 그런 소문을... 글쎄요. 어디서 샜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알더라고요. 김은행장님이 특히 그런 얘기에 민감한데. 아, 김은행장님이요? 평소에 도덕성을 중요시한다고 하던 그분 말이에요. 이제 민수가 사업하기 힘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스스로 정리할 것 같아요. 눈치가 있는 놈이라면요. 상철이 말대로였어요. 민수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정리하게 됐거든요. 민수가 사업에서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된 건 영숙의 아들 준영이를 통해서였어요. 준영이는 사무용품 업계에서 일하는 과장이었거든요. 이모, 박민수가 정말 곤란한 상황이에요. 준영이가 저녁에 우리 집에 들렀을 때 하는 말이었어요. 퇴근길에 들른 것 같았는데 표정이 좀 어두웠어요. 어떻게 곤란한데? 한상철 의원님이 뒤에서 도와주던 게 다 끊어졌어요. 어떻게 끊어졌는데? 김은행장님부터 시작해서 주요 거래처들이 다 연락을 안 해요. 공동구매 물량도 확 줄었고요. 준영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서 말했어요. 그동안 월 수입의 80%가 그쪽 루트였는데 이제는 거의 제로예요. 민수는 그동안 상철이의 인맥 아래서 편하게 사업했던 거였어요. 실력보다는 뒷배경으로 버틴 거죠. 그리고 업계에서 박민수 소문이 다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 불륜을 3번이나 했다고, 그것도 같은 여자와 계속해서 했다고. 업계에서 그런 소문이 돌면 견디기 힘들죠. 특히 사무용품 업계는 공공기관 거래가 많은데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지면 입찰에서도 불리해지거든요.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모, 박민수가 어제 김 은행장님한테 찾아갔다가 쫓겨났어요. 뭐 때문에? 대출 연장을 부탁하러 갔는데 은행장님이 아예 만나주지도 않으셨대요. 그럼 사업 자금이 부족하겠네? 네, 그동안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아서 사업하던 사람이 갑자기 혼자 하려니까 힘든 것 같아요. 민수는 정말 인맥의 힘으로만 사업해 왔던 거였어요. 개인 능력으로는 그런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업계에서 박민수 사업자들이 노골적으로 견제해요. 입찰에서도 박민수 업체는 무시하고 모임에서도 따돌리고. 어떻게 따돌리는데? 요즘 사업 어떠세요? 아, 맞다. 요즘 개인적인 일로 바쁘시죠? 이런 식으로요. 정말 따돌림이 심한 것 같았어요. 업계라는 게 좁아서 한번 소문이 나면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일주일 후 준영이가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모, 박민수가 어제 한상철 의원님한테 찾아갔어요. 뭐 하러?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빌었나 봐요. 의원님 사무실에서 1시간 동안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의원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이제는 네 실력으로만 살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상철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나 봐요. 그리고 업계 모임에서 박민수를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어요. 문제가 있는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고.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업계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면 새로운 거래처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박민수가 어떤 반응이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체념한 것 같았어요. 며칠 더 지나니 민수의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이모, 박민수 사업이 이번 달 매출이 바닥이에요. 왜?
원래 한상철 의원님이 소개해 주신 거래처들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주문이 안 들어온다고 해요. 아, 그것까지 끊어진 거구나. 그리고 새로운 거래처를 개발하려고 해도 잘 안 되나 봐요. 그동안 인맥으로만 일해서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민수는 정말 실력보다는 뒷배경으로 사업했던 거였어요. 직접 발로 뛰어서 거래처를 개척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혼자서는 어쩔 줄 모르는 거였죠. 그럼 업계 분위기가 어떤데? 다들 박민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요. 조만간 사업 접을 거라고들 하고. 그래도 버티려고 하지 않아? 어떻게 버텨요? 거래처도 없고 자금도 부족하고 사람들은 다 등 돌리고. 준영이 말이 맞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2주 후 결국 그 일이 벌어졌어요. 이모, 박민수가 사업을 정리한대요. 정말? 네, 어제 사무실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그래서 언제까지 하는데? 이번 달 말까지요. 그런데 빚도 많이 남을 것 같대요. 대출금 때문에. 민수가 결국 3년 동안 해오던 사업을, 잘 나가던 사업을 스스로 접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모, 박민수가 거래처 사람들한테 인사하러 다녔는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더라고요. 특히 김 은행장님은 아예 전화도 받지 않으셨어요. 정말 쌀쌀맞게. 민수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채로 나가게 됐어요. 그동안 받았던 대우와는 정반대였죠. 그래도 3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준영이가 조금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준영아, 3번이나 바람을 핀 사람한테 무슨 동정을 베풀어?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받은 특혜를 생각해봐. 다른 사업자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어? 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사실 업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박민수는 실력보다는 배경으로 사업한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글쎄요. 다른 일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소문이 다 퍼져서. 그날 밤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민수 오빠가 사업 접는데요. 그래? 누가 그랬어? 민수 오빠가 직접 문자 보냈어요. 뭐라고? 미안하다고,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그리고 새로 시작해서 하은이 양육비는 꼬박꼬박 주겠다고. 새로 시작한다고?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업 정리하고 뭐라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씁쓸했어요. 민수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자업자득이었죠. 수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제야 현실을 아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았는지. 그래도 조금은 안쓰럽지 않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받는 거죠.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민수는 자기가 뿌린 씨를 거두고 있는 거였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최은영 얘기였어요. 정자야, 최은영도 이혼당했다는데? 영숙이가 동대 소식을 전해줬어요. 정말? 응, 남편이 참다 못해서 이혼했다고 해.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증거를 잡았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최은영이 처음엔 아니라고 했는데 사진이랑 호텔 출입 기록이 나오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럼 최은영도 힘들겠네? 민수가 사업을 정리한 지 한 달 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정자야, 민수를 봤는데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있더라고요. 동네 아는 언니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배달 오토바이요? 네, 처음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분명히 민수더라고요. 치킨집 옷을 입고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앉아 월 수입 1,000만 원씩 벌던 사업가가 치킨 배달을 하고 있더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 봤어요?
우리 아파트 앞에서요. 누구 시킨 걸 갖다 주는 것 같았어요. 그 언니 말로는 민수가 정말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고 했어요. 예전에 깔끔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수진이한테 말했어요. 수진아, 민수가 치킨 배달을 한다는데?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누가 그랬어? 민수 오빠가 직접 말했어요. 하은이 양육비 벌려고 배달 일을 시작했다고. 민수가 정말 배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업가에서 배달 아르바이트생으로 전락한 거죠.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버는데? 잘 모르겠어요. 많이 일하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10만 원이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예전 사업 수입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였어요. 며칠 후 영숙이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정자야, 민수 직접 봤어. 어디서? 시장 앞 치킨집에서. 거기서 배달 일을 하고 있더라. 직접 봤어? 응, 처음엔 못 알아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분명히 민수였어. 영숙이 말로는 민수가 많이 초췌해졌다고 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거칠어졌어. 예전 사업가 시절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래서 인사는 했어? 어색하긴 했지만 인사했지. 민수가 정말 미안해 하더라. 뭐라고 하던? 이모한테도 미안하다고, 정자 이모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 민수도 자기 처지를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자야, 민수가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 밤 늦게까지. 왜? 하은이 양육비를 벌어야 하니까 하루에 12시간씩 일한다고 하더라. 하루 12시간씩 배달 일을 하다니. 예전에는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했는데. 그리고 민수가 말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해. 뭐가 힘들었는데? 길을 몰라서 헤매기도 하고 오토바이 운전도 서툴러서 사고 날 뻔한 적도 있고 사업가에서 배달 기사로 정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 비 오는 날에는 옷이 다 젖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면서 일해야 하고 예전에는 따뜻한 사무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일했는데 이제는 비바람을 맞으면서 일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 하은이 양육비를 벌어야 하니까. 민수도 아빠로서의 책임감은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민수 오빠가 양육비를 보냈어요. 얼마? 50만 원요. 50만 원? 그게 다야? 네, 예전에는 200만 원씩 주던 양육비가 50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 맞아요. 그런데 민수 오빠가 정말 힘들어 보여요. 너 아직도 민수를 걱정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싶어서요.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민수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한 달 후 하은이 유치원 앞에서 민수를 직접 봤어요. 어머니, 민수가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피부도 거칠어졌고 예전의 깔끔한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키는 그대로지만 어깨가 많이 움츠러들어 있었고 옷도 배달복이 아닌 평상복인데도 뭔가 초라해 보였어요. 자신감 넘치던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은이 보러 왔어? 네, 잠깐만 봐도 될까요? 하은이가 원하면. 하은이는 아빠를 보고 기뻐했어요. 아빠! 하은아, 아빠야. 민수가 하은이를 안아줬는데 손이 거칠어져 있었더라고요. 배달 일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았어요. 아빠, 왜 손이 이렇게 까칠까칠해? 아빠가 일을 바꿔서 그래. 하은아,
아빠가 미안해. 민수가 하은이한테도 사과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에 안 와? 아빠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해. 왜? 하은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했죠. 아직 어린데. 하은아, 아빠가 나쁜 일을 해서 엄마하고 할머니한테 미안해. 무슨 나쁜 일? 하은이는 아직 몰라도 돼. 나중에 커서 알게 될 거야. 민수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서 뭐해? 네,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민수는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하은이 양육비는 계속 보낼게요. 지금은 적지만. 네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 고맙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민수한테 물었어요. 아빠, 언제 다시 와? 하은아, 아빠는 아마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빠는 안 와도 돼요. 할머니하고 엄마가 더 좋아요. 하은이의 순수한 말에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 하은이 말이 맞아. 할머니하고 엄마가 더 좋지. 그날 민수를 보면서 조금은 안쓰러웠지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더 컸죠. 그 후로도 민수는 계속 배달 일을 했어요. 가끔 동네에서 보이긴 했지만 예전처럼 당당하지는 못했어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더라고요. 영숙이가 나중에 들려준 이야기로는 민수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예전에 살던 30평 아파트는 월세가 비싸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정자야, 민수가 정말 많이 변했어. 어떻게? 예전에는 그래도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어. 당연하지.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받는 거잖아.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빨리 변할 수도 있구나 싶어서. 민수는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을 정도로. 하지만 그게 민수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였죠. 가족을 배신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대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도 들었어요. 정자야, 최은영이 민수를 완전히 차버렸다는데? 정말? 응, 민수가 돈도 없고 사업도 망해서 더 이상 매력이 없다고 하더라. 최은영도 결국 민수를 버린 거였죠. 잘 나가던 사업가 민수가 아니라 배달 기사 민수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럼 민수는 정말 혼자가 된 거네? 그렇지. 가족도 잃고 사업도 잃고 불린 상대도 잃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민수는 정말 모든 걸 잃었어요. 그것도 모두 자기 손으로. 민수가 몰락한 후 1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우리 가족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수진이는 이혼 절차를 마치고 정식으로 홀어불니가 됐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늘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는 편해졌다고 했어요. 6개월 전부터 수진이가 사무용품 사업을 시작했어요. 상철 씨가 민수 대신 수진이를 밀어주겠다고 했거든요. 수진이의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됐어요. 김 은행장음도 수진이를 극찬했고 6개월 만에 민수가 하던 사업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엄마, 이번 달 매출이 민수 오빠가 가장 잘했을 때보다 더 나왔어요. 정말? 네, 김 은행장님이 수진이가 정말 똑똑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수보다 훨씬 센스가 있다고. 상철 씨도 수진이를 극찬했어요. 형수님, 수진이가 정말 대단해요. 민수가 못했던 일들을 척척 해내더라고요. 그래요? 네. 특히 거래처 관리를 정말 잘해요. 사람들이 수진이를 더 좋아해요. 수진이는 민수와 달리 정말 실력으로 사업을 했어요. 인맥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기만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거래처도 개발하고요. 엄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예전에는 항상 불안했는데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수진이의 얼굴에는 정말 자신감이 넘쳤어요. 1년 후 수진이는 사무용품 사업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사무실을 더 큰 곳으로 이사하고 직원도 2명 더 뽑았어요. 민수가 받던 모든 혜택을 수진이가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성공을 거둔 거였어요. 상철 씨, 수진이가 정말 대단해요. 그러게요, 형수님. 민수보다 몇 배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김 은행장님도 수진이를 아끼더라고요. 수진이가 정말 보석이네요. 민수와는 차원이 다른 사업가예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큰 지원을 해드릴게요. 수진이 같은 아이라면 충분히 투자할 만해요. 수진이는 민수가 3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들을 1년 만에 다 이뤘어요. 그것도 더 크게, 더 성공적으로. 하은이도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정말 멋있어요. 왜?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선생님 같아요. 아빠보다 훨씬 멋있어요. 아이도 엄마의 성공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은아, 엄마가 열심히 일하니까 좋지? 네, 그리고 할머니도 있고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반면 민수는 여전히 배달 일을 하면서 가끔 양육비를 보내와요. 수진이 사업 잘 된다는 소문 들었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아, 민수가 뭐라고 하던? 축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미안해서 뭐해? 맞아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수진이도 이제는 민수에게 별다른 감정이 없어 보였어요. 엄마, 저는 정말 이혼 잘한 것 같아요. 그래? 네. 민수 오빠랑 같이 살았으면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항상 불안하고 눈치만 보며 살았을 텐데.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민수와 함께 있었다면 수진이가 이렇게 빛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은이도 훨씬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이제는 정말 편해요. 우리 집은 정말 밝아졌어요. 수진이가 성공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상철 씨도 수진이 덕분에 오히려 인맥이 더 넓어졌대요. 형수님, 수진이 덕분에 새로운 사업 파트너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요? 네. 수진이가 워낙 성실하고 능력이 좋으니까 다른 업체들도 저한테 좋은 사람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상철 씨의 신용에 금을 가게 했지만 수진이는 오히려 상철 씨의 평판을 높여준 거였어요. 6개월 후 수진이는 사업을 더 확장했어요.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도 열었거든요. 엄마, 이번에 강남에 매장을 열려고 해요. 강남에? 네, 김 은행장님이 좋은 자리를 소개해 주셨어요. 민수가 3년 동안 꿈꾸던 강남 진출을 수진이가 1년 반 만에 이뤄낸 거였어요. 상철 삼촌도 정말 도와주세요. 오프라인 매장 오픈할 때 지역 정치인들 많이 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는 정말 모든 면에서 민수를 뛰어넘었어요. 개업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줬어요. 김 은행장님, 상철 씨는 물론이고 지역 유지들까지. 민수가 받았던 대우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수진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성공을 거두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큰 일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수진이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받았던 건 인맥 덕분이었지만 수진이가 받는 건 실력 때문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기분이 좋아요. 수고했어.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민수 오빠 그늘에서 벗어나서. 그래, 이제 네 인생이야. 하은이도 자랑스러워해요. 엄마가 성공했다고. 하은이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정말 대단해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그래? 우리 하은이도 자랑스럽겠네? 네, 그리고 할머니도 자랑스러워요. 2년이 지난 지금 수진이의 사업은 정말 크게 성장했어요. 강남 매장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직원도 10명이 넘게 늘었어요. 매월 순수익만 수천만 원씩 나오고 있죠. 민수가 3년 동안 꿈꿨던 모든 것들을 수진이가 2년 만에 다 이뤘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둔 거예요. 엄마, 이번에 분당에도 매장을 하나 더 열려고 해요. 정말? 벌써? 네. 김 은행장님이 투자를 더 늘려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이는 이제 지역 사업가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자가 됐어요. 반면 민수는 아직도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가끔 동네에서 보이는데 정말 많이 늙어 보였어요. 2년 전보다 훨씬 더 초라해진 모습이었죠. 정자야, 어제 민수 봤는데 정말 안쓰럽더라. 왜? 비 오는 날인데 배달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나 봐. 팔에 붕대를 감고 있더라. 배달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날씨에 상관없이 나가야 하고 사고 위험도 높고. 그래도 계속 일하던? 하은이 양육비 벌어야 한다면서. 민수도 아빠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은 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자야, 민수가 수진이 소식 들었나 봐. 뭐라고 하던? 정말 잘 됐다고. 수진이가 원래 그렇게 똑똑했다고 하더라. 민수도 수진이의 성공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바보였다고. 그런 좋은 여자를 왜 놓쳤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죠. 수진이는 이제 정말 당당해졌어요. 예전에는 민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결정으로 모든 걸 해나가고 있어요. 엄마, 저는 정말 감사해요. 뭘? 엄마가 그때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셔서요. 만약 그때 참고 살았다면 생각하기도 싫어. 맞아요. 그랬다면 저는 아직도 불안에 떨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수진이는 이제 지역에서도 유명한 사업가가 됐어요. 여성 기업인 모임에서도 활동하고 각종 세미나에서 강연도 하고요. 수진이 대표님, 성공 비결이 뭐예요? 저는 그냥 정직하게 일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가족의 믿음과 지원이 있었고요. 수진이는 항상 저와 상철 씨 그리고 가족의 도움에 감사하다고 말해요. 하은이도 정말 밝고 건강하게 크고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고 공부도 잘해요. 할머니, 저는 커서 엄마처럼 사업가가 될 거예요. 그래? 멋지네. 네, 엄마처럼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아이도 엄마를 롤모델로 삼고 있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의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하은이는 건강하게 크고 있어요. 민수는 글쎄요. 아직도 배달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양육비를 보내기는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엄마, 민수 오빠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 요즘 건강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배달 일을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봐요. 자업자득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래도 불쌍하긴 하네. 엄마는 마음이 너무 착해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뭘 했는데요.
수진이 말이 맞아요. 민수는 우리 가족을 철저히 배신했어요. 3번이나. 그래도 하은이 아빠니까. 하은이는 아빠 없이도 잘 크고 있어요. 오히려 더 밝아졌는데요. 정말 그래요. 하은이는 아빠 없이도 전혀 문제없이 잘 크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해요. 수진이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하은이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요.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이렇게 오늘의 사연이 마무리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